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에서 관광과 휴양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다면 어디가 최고일까요? 저는 더도 말고 다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베트남 중부 관광의 핵심으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름다운 해변은 물론이고 가성비 좋은 수많은 호텔과 상점이 즐비한 유명 관광지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들뜨거나 과하지 않는 분위기는 다낭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데요. 삶이 너무 지쳐 어딘가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의 참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블루에버가 짧고 굵게 제대로 다낭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비행시간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다가 지루할만 하면 도착하는 동남아 어딜 가도 비슷한 4시간 30분 정도인데요. 다낭은 한국에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실제 중국,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휴양지입니다. 1년 내내 관광객으로 끊이질 않는데요. 그래도 여행 최고 성수기인 7월에서 9월까지만큼은 무조건 피해서 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은 말대로 도시 전체가 사람들로 박이 터지기 때문에 필수 관광지에 간다면 힐링은커녕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만 구경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또한 항공권, 호텔 등 모든 비용이 연중 제일 비싸며 바가지란 바가지는 다 쓰고 대우는 대우대로 제일 못 받는 최악의 여행으로 남기 쉽습니다. 동남아 쪽 여행을 가려면 우선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려는 곳이 현재 건기인지 우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다낭은 더욱더 건기와 우기를 살피셔야 하는데요. 다낭의 우기는 보통 8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1월까지 이어집니다. 우기라고 해봐야 대충 장마 정도 예상하고 비만 좀 자주 내리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다낭비의 강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살벌한 파도와 영화에서 볼 듯한 폭풍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가 한번 제대로 온다 치면 배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 곳곳이 순식간에 침수되어 방금 전 길을 걷던 길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마법 같은 상황이 우기 내내 수시로 펼쳐집니다. 이번 여행은 다낭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무조건 우기는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이나 공항을 통해 다낭에 도착한다면 우선 동남아에서 보기 힘든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가 10년 만에 보는 친구보다도 더 살갑게 반겨주실 텐데요. 일단 한번 시선이 마주치면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다낭에서는 이 낯선 택시기사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낭은 공항이나 기차역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숙소가 모여있는 해변가나 중심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눈길도 한번 주지 마시고 무조건 직접 예약한 차량이나 그랩을 타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멀쩡한 길을 사고 때문에 앞에 차가 막혀 갑자기 우회한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확인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빙빙 돌아가거나 애초부터 조작된 미터기로 평소 요금보다 작게는 몇 배, 심하면 10배까지 뻥튀기를 한다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다낭은 기본적으로 호텔이 워낙 많고 최근에도 계속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호텔 간 경쟁이 무척 치열해서 싸고 퀄리티 좋은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해변이 보이는 객실도 다른 관광지처럼 말도 안 되게 비싸지도 않고 룸 컨디션 역시 나쁘지 않아 가성비가 무척 좋습니다. 이에 굳이 몇 배 비싼 브랜드 호텔을 안 가도 여행 만족도가 높은 것은 분명 다낭의 또 다른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특성상 웬만한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하고 베트남스럽지 않게 무척 친절하기 때문에 간단한 영어로도 불편 없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한국인들에게는 남아있는 여행 시간이 많지가 않아 어디를 가더라도 짧고 굵게 제대로 갔다 와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다낭은 우선 핵심 관광지를 다 돌고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일정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다낭 여행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낭에 왔다면 여기만 갔다 와도 반은 성공일 정도로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하루 일정은 그냥 이곳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해발 1460m 오산에 위치한 바나일은 1919년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 무더위를 피해 장교 휴양시설로 높은 곳을 찾아 처음 지어진 것이 그 시초인데요. 깊은 산 속에 프랑스 마을을 통째로 갖다 놓은 듯한 유럽풍 건물과 거리는 흡사 이곳이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또한 거룩한 신이 양손으로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의 골든 브릿지 등 바나일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입장 티켓은 성인 기준 한국 돈 5만원 정도인데요. 현장에서 구매하면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대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시내에 있는 현지 여행사에서 구입하면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날 왔다 갔다 이용 차량 세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현지 여행사 이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텔에서 눈 뜨자마자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여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 가급적 일찍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게 많지만 입장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바나일 상징인 골든 브릿지부터 관람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최근 가장 핫한 관광지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이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절벽이 좁은 다리 위에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갈 데도 없고 어깨와 어깨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도착하면 기념사진은커녕 예상과 달리 사람이 치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바나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장장 6km에 달하는 길이와 그 규모를 처음 보시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데요. 잠깐 탔다 내리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20분 이상 발밑 풍경이 훤히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공중을 떠가야 하므로 평소 고소공포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나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순방향에 앉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탑승하는 요령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도착한 후에도 바나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주요 거점이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유여행권처럼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막 잡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코스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거나 한번 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구간도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직원에게 이동 구간을 확인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현지인에게 듣기로는 바나일 안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가격이 5배가 나간다, 10배가 나간다, 전설처럼 말이 떠도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에서 파는 음식은 확실히 비싸긴 비싸구나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서 가격 대부분은 2~3배 바가지가 기본이니 호텔에서 출발할 때 조식 든든히 드시고 바나일에서 점심은 가볍게 때우시거나 들고 온 간식거리를 드시는 것이 여행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낭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무조건 뜨는 것이 용다리인데요. 다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랜드마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9시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용다리 용이 불과 물을 뿜는데요. 평일은 용도 힘든지 휴일입니다. 불을 뿜는 주말 9시 직전에 근처 다리가 잘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으니 다리를 보는 일정을 잡았다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 들고 용이 잘 보이는 명당에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여 주변 경치와 담소를 즐기며 스탠바이 하시길 바랍니다. 9시에 시원하게 용이 불과 물을 뿜는 장관을 보시고 최근 근처에 조성한 사랑의 부두에 가서 현지에서 데이트 분위기를 한번 내어보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크루즈라고 하기에도 살짝 민망한 수준인데요. 탑승 시간은 주로 저녁 시간대 2~3번 있으며 45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다낭의 멋진 야경과 시원한 강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해 만원도 안 하는 부담 없는 금액에 배에 따라 과일을 조금 주거나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태국인지 베트남인지 한 번은 본 듯한 춤사위를 추는 어딘가 어설픈 여자 무용수가 혼자 나와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배의 퀄리티를 떠나서 배에 감도는 흙만큼은 큰 배 못지않고, 일단 배가 강가에 나가면 시원한 강바람과 눈앞에 펼쳐지는 이국적인 다낭의 아름다운 야경에 배의 모든 단점을 수용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주말 9시 용다리 불쇼에 맞춰서 미리 유람선을 타면 강한 가운데서 불쇼까지 보너스로 감상할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이안은 다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특히나 호이안 올드타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몇세 개에 걸친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로 둘러싸인 아기자기한 좁은 거리들이 특징입니다. 다낭의 상징인 노란색의 이국적인 건물들은 물론 아름다운 주변 경치와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 카페, 각종 기념품 가게, 볼거리 아기자기함이 가득한 특색 있는 상점들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낭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면 거리 자체가 같은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환상적으로 변하는데요. 근처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사공이 있는 쪽배에서 시작된 각기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소원을 담은 수많은 등불이 강가를 아름답게 수놓는데요. 진짜 한번 보시면 이래서 다낭다낭 하는구나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무조건 밤에 이 분위기를 꼭 느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생샷을 건졌다는 후기가 많이 있으므로 소원배에서 형형색색 소원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신다면 다낭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길을 걷다 보면 인력거를 많이들 타는데요. 역시 바가지로 악명이 높으니 타시려면 마음 든든히 먹고 타시고, 다낭에서 좋은 추억만 남기고 싶다면 가급적 탑승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남아 최고 높이로 67m에 달해 실제 눈앞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내부는 17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법당이 있으며 순백의 하얀 빛깔에 기품 있고 인자한 자태에 다낭 전체를 지켜주듯 고고한 눈으로 해안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서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보살상과 함께 눈부시게 파란 바다를 가만히 지켜보면 앞으로 다시 맞이할 전쟁터 같은 일상에 대비해 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무조건 강추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왔다면 뭐니 해도 해산물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회로 먹지는 않지만 찜이나 다양한 베트남식 해산물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 좋은 용다리 근처 야시장에 있는 많은 노점에서도 새우, 랍스터를 중심으로 이름 모를 동남아 생선을 다양하게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있는 해산물은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밖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다들 무척 피곤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은 전부 냉동이라 신선하지 않고 가격도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현지 물가에 감이 없는 멋모르는 관광객들이나 사서 먹지 현지인들은 절대 해산물을 사 먹지 않는 장소입니다. 왁자지껄하고 들뜬 야시장 분위기만 가져가시고 호텔에서 근처 맛있고 저렴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해산물 음식점을 추천받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디저트 타임인데요. 최근 한국 고급 호텔에서 한 그릇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망고 빙수 먹는 것이 유행인데요. 비싼 돈 내고 드시지 마시고 다낭에서 오리지널 망고 빙수를 싸고 저렴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달기가 차원이 다른 신선한 망고와 빙수를 한가득 떠서 입에 넣어 퍼지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여행 피로도 함께 사라지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낭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여행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